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부산항공공사가 드디어 2024년도 상반기 정규직 신입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유익한 정보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이렇게 영상에서 얘기하려고 하면. 제가 갑자기 연락드려서 놀라셨죠? 그다. 그래요? 네. 아니 제가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린 이유가 저희 3월에 Q&A 이벤트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채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마침 또 공고가 나갔으니까 대리님을 딱 섭외해서 찍으면 좋을 것 같다. 저희가 이제 또 이름이 국민소통부니까 국민이랑 소통을 하려고 이렇게 영상 콘텐츠를 기획했거든요. 그래서 대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항공공사에서 채용 담당하고 있는 유진갑 대리라고 하고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분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처음이라 가지고 좀 많이 어색한데 제가 채용 박람회 때나 이제 이럴 때나 이제 했었던 얘기 미처 그때 저희가 만나보지 못한 만남의 기회가 없었던 이제 우리 부산항공공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취업 준비생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회가 생기게 되게 저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도 좋고 뜻깊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제가 이거 콘텐츠 준비하다 보니까 채용 절차가 제가 들어왔을 때랑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필기치고 서류 보는 순으로 진행이 되던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원래 부산항공공사가 필기 전형이 서류 필기 이제 면접 순으로 진행이 됐는데 작년 하반기 인턴 채용부터 필기를 먼저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청년분들이 이제 채용 준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제 필기 전형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제 필기 먼저 전체 응시자가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서류 전형 적합 부적합 이제 판단을 해서 이제 면접 전형을 진행하는 걸로 절차를 바꿔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류는 적합 부적합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을 아무리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아무리 봐도 못 찾겠다라는 거는 조금 서운해. 조금 서운한데 왜냐면 저희가 항상 채용 공고문상에 대문짝만하게 올려놓습니다. 저희가 항상 채용 자기소개서를 이제 작성하실 때도 반드시 이제 블라인드 위반 사항을 확인하셔라고 이제 제2제3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이제 채용 담당을 하면서 가장 아쉬운 탈락자들이 서류 전형 합격자예요. 왜냐면 저희는 서류 전형을 계량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적합 부적합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사실 이 부적합 기준이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블라인드에 위배가 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띄어쓰기로 전체 분량을 채우는 등 약간 불성실 작성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 전형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가끔 예를 들어서 본인의 성별을 혹은 가족관계를 약간 자기소개서에서 기재를 하시는 분들이 안타깝지만 계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서류 전형에서는 이제 부적합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채용 공고문상에 블라인드 위반, 적합, 부적합 세부 예시를 저희가 같이 첨부해서 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 주시면은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직업 기초 능력 평가 보통 NCS라고 부르잖아요. 이 NCS는 주로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나요? 모듈형인가요? 피셋형인가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자주 물어보시는 부분인데 저희는 혼합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필기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데 다만 현장 반응은 조금 모듈형에 가까운 필기형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희 채용할 때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 또한 많이들 여쭤보시는 건데 사실 가산점이 있는 자격증은 사실 저희 공사에는 없습니다. 저희 공사에서 이제 채용을 할 때 드리는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저소득층, 북한 이탈 주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특이점으로 이제 우수인턴 분들한테도 가점을 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 전형 같은 경우에는 적합, 부적합이다 보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가산점을 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다만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 자격으로 이제 해당 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취준생일 때 사실 제일 궁금했던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필기랑 인성검사는 면접까지 반영되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허들 형식, 즉 필기 전형 점수는 면접 전형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해서 이제 필기 전형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두셨더라도 이제 탈락되는 이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필기하고 이제 면접에서 이제 보는 역량 자체가 다르다고 보고 저희는 허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저희 SNS 고객 만족도 조사하면서 내주신 질문인 건데, 혹시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특정 부서 업무에 해당하는 역량을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라면은 좋겠죠. 왜냐면은 그 서류 전형이나 이제 면접 전형이나 이제 응시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는, 실제 맞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절차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이런 일을 했고, 이거 부산항공곳에서 보니까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쌓은 역량이 그 부서에서, 부산항공사의 어떤 사업에서,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겠어요 라고 이렇게 딱 모듈화된 답변을 해줄 수 있으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응시자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본인은 그렇게 했어요? 전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야.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 답변을 해 주실 때, 저 뭐 했어요 보다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걸 해서 어떤 활동을 하셔서 어떤 역량을 키워서, 그래서 이제 이 역량이 우리 회사의 부산항공사에 어떻게 그 기여를 하고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고, 이게 그 저희 자기소개서에도 비슷한 문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접 전형할 때 이제 자기소개서도 이제 면접 전형까지 내가 갖고 들어가는 약간 바이블 매뉴얼, 나의 자기소개서라는 이제 생각을 갖고 좀 한 번 더 탐독을 해 주신 다음에 면접 전형에 들어와 주시면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원하는 부서를 어필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그 또한 앞서 답변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사실은 그 본인이 말하고 있는 방향의, 답변의 방향 자체가 정확하다면 이 친구가 정말 우리 회사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구나, 많이 알아보고 있구나 해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방향을 잘못 짚어버린다면은 조금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일 수도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형태로 답변을 해주신다면은 한 번 더 정확하게 저희한테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답변 방향을 올바르게 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당연히 뭐 그렇지 않은 응시자보다는 좀 더 비교했을 때 관심이 있는 지원자로 비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면접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사실 저도 취업 준비할 때 이 면접에 대한 정보를 조금 얻기가 힘들더라고요. 면접 전형 진행 방식에 대해서 궁금해요. 예를 들어 조 선정 방식이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뭐 모든 기관이 그렇겠지만 채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꼽는 한 가지를 꼽으라면 일단 공정성이거든요. 때문에 저희가 이제 면접 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무작위로 배정을 합니다. 뭐 가나다 순, 뭐 수험 번호 순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은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 좀 더 우리 회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자랑을 하자면,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토론 면접하고 역량 면접을 봐요. 저희가 토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질문 개발 자체를 조가 뭐 5명이다, 5개 조가 있다 하면 7개, 8개를 개발을 하고, 그날 이제 감사실이 와서 고유번호를 각자 감사인이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정된 고유번호에 대해서 응시자가 직접 본인들이 면접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면접위원도 그렇고 채용 담당자도 그렇고 그 응시자가 그걸 뽑기 전까지는 이 친구들이 어떤 이제 토론 주제로 면접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좀 방지를 하고 있고, 뭐 면접 전형 이제 질문지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채용 질문지처럼 보안 절차를 거쳐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 배정은 당일 아실 수가 있고 무조건 무작위로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을 볼 때 이제 도움받기 위해서 살펴봐야 될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알려주세요. 제 질문을 제대로 못 들었어. 미안해요. 잠깐 집중력을 놓쳤어. 잠깐 말해줘. 자기소개서나, 네. 자,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자기소개서나 네. 면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살펴봐야 할 자료가 있다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최근에는 웹진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웹진 제가 하고 있는 네. 업무입니다. 아, 제가 부로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응시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항만 관련된 내용이 이제 원래부터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 내가 찾다 보니까 우리 회사라는 부산항만공사가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사실은 항만이 약간 물류가 생각보다 좀 친근한 주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기관의 업무 특성 자체가 이제 B2B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기관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없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친근감을 느끼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웹진이 약간 좀 더 좀 쉽게 좀 친근하게 약간 다가갈 수 있는 우리 공사. 왜냐면은 자기소개서나 면접 전형을 볼 때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는 말이 꼴, 뭐 우리 회사에 얼마나 관심이, 뭐 우리 회사에서 뭐 어떤 부분을 어필을 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 중에 우리 회사하고 어떤 게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응시자분들이 알고 싶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뉴스 기사 같은 경우에도 있겠지만 웹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기관이 뭐 어떤 거를 이번 달에 우리 회사에 약간 그 비춰야 할 소식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걸러진 이제 정보를 보내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하다면 뭐 당장 우리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는 않다면 뭐 최근에 나왔던 거 웹진 몇 편 구독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충분히 자기소개서나 면접 전형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어필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어요. 뭐요? 저희 채용 정보가 올라가는 어디? 채용 정보가 올라가는 어디? 이 컨텐츠가 올라가는 부산항만공사 SNS? 정답 B? 채널 B! 채널. 오케이. 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질문은 약간 거의 입사한 대리급은 생각을 할 만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입사 시 한 부서에서 얼마나 근무 가능한가요? 부서 이동 주기가 궁금하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일단은 기본은 3년이에요. 일단 우리가 이제 순항 직무 주기가 일단은 원칙적으로 삼고 있는 건 3년이고, 근데 다만 이제 신항이나 감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 외 현장에서 이제 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약간 한 2년 정도 해가지고 이제 좀 축소될 수도 있고, 특히 또 만약에 뭐 안전, 회계 이런 식으로 이제 전문 직위로 들어왔다 하면 사실 순환 직무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공고문에 이제 이런 직무는 이제 순환 보직에서 제외가 됩니다라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하면 될 것 같고, 사실 뭐 저희도 이제 같은 부서에 있었잖아요. 이제 신한지사라는 이제 현장 부서에서도 있었고, 지금은 뭐 소통부에 있고 지원실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그 사무 일반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채용 설명회를 가면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회사에 계시는 동안 한 가지 일만 하진 않는다. 저도 운영본부에 있다가 경영본부에 와가지고 지금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대리님도 이제 신한지사에 계시다가 공소통부에 오셔가지고 컨텐츠 제작을 담당을 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운영본부, 경영본부 그리고 글로벌 사업단까지 이제 사무일반으로 이제 지원해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직무를 이제 경험해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취준생분들이 아마 제일 궁금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부산항만공사 취업하려면 이 꿀팁, 인사 담당자가 알려주는 취업 성공 꿀팁 뭐였을까요?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채용 설명회나 이제 막 이런 데를 이제 자주 다니다 보면 항상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일단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린 1번은 일단 필기 공부를 하셔라. 네. 일단은 필기 전형부터 이제 공부를 하셔라.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어떤 대외 활동, 뭐 어떤 뭐 인턴 경력, 어떤 직무 경력을 쌓아 보셨는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면접장이에요. 면접장에 오시기 전까지는 저희는 여러분들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뭐 대졸인지 고졸인지, 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사실은 뭐 저희가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모집 희망하시는 모집 분야에 이제 필기 과목을 확인을 하시고, 필기 전형 공고부터 항상 하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뭐 필기에 대해서 이제 역량 폼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이제 면접 전형 그 준비를 하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부산항만공사 채용 담당자로 있지만 부산항만공사에 오고 싶어가지고 환장한 분들은 사실 없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부산항만공사다, 나는 무조건 부산항만공사에 들어가지 않고는 못 뺏기겠다 이러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이제 각자 이제 공공기관에 취업을 하고 싶다, 내가 부산 지역에서 기왕이면 우리 공사에 오고 싶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는 거라고 믿고, 일단은 이제
필기 전형 공부를 우선적으로 하시고 이제 필기가 되고 나셔서 이제 면접 전형을 해도 저는 좀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도 필기 전형을 합격하고 나서 우리 공사 면접 전형을 준비해서 어떻게 잘 됐던 케이스이기도 하고 이제 필기 전형이 되고 나서 이제 면접 전형을 준비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공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뭔지 뭐 어떤 일이 최근에 이슈가 됐는지 뭐 우리 공사에서 뭐 최근에 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에 대해서 뭐 웹진이나 뭐 뉴스나 뭐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보를 취득하셔가지고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정말 뭐 이거는 누구나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거기서 이 공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 부산항만공사라는 회사에서 앞으로 이렇게 나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방점이 찍혔을 때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가 이제 네덜란드 콜드체인 사업을 이제 하겠다고 이제 뉴스 기사가 나갔잖아요. 난 어학연수를 했어. 어학연수를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어학 능력이 좀 더 뛰어난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어학연수를 해서 남들보다 어학 능력이 뛰어나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어디 몇 년 동안 어학연수를 다녀왔는데 그래서 남들 대비 그냥 다른 지원자 대비 제가 어학 능력이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부산항만공사 글로벌 사업단에서 그 네덜란드 지점에서 콜드체인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고 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다른 응시자 대비 어학 능력이 있다는 부분이 그 해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연착륙할 수 있는 좀 더 남들 대비 특장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약간 줄거리로 그런 흐름으로 답변을 해주신다면 약간 다른 응시자 대비 면접 전형에서도 좀 더 나이스한 이미지로 비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거는 약간 그 홍보인데 저희 그 부산항만공사 이제 채용 그 홈페이지 그를 가면은 항상 응원해라고 이제 저희가 좀 작년 말에 응시자분들한테 좀 취업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려고 발간한 채용 가이드북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이제 뭐 필기 전형 기출 예시 문제도 있고 그리고 면접 전형에 합격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면접관한테 들었고 면접 전형에 불합격한 사람은 어떤 얘기를 면접위원한테 들었는지 좀 정리해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부산항만공사 그 취업 준비해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피 한 잔 드링킹 하시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대표님. 하반기 채용 계획이나 일정에 대해 알려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드디어 이제 2024년도 상반기 정규직 신입 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하반기 채용 계획. 하반기야? 하반기 채용 계획이나 일정. 하반기도 말씀드릴게요. 상반기는 이렇게 된 거고 사실 왜냐면 하반기 채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그 구체적으로 작성이 된 게 없어요. 저희가 매년 초에 저희 부산항만공사 채용 계획을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지금 하반기 채용 같은 경우에 좀 미정으로 돼 있어서 일단 상반기에 집중하시고 하반기는 제가 나오는 대로 그때 즉시 신속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리님,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11가지 취업 꿀팁에 대한 답변을 다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바쁘신데 채용 공고 나가고 있는 와중에도 급하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인위적인 멘트였나요? 너무 상투적이다. 웃음을 참아서 없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채용 이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우리 공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사 채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릴 기회가 이제 비교적 많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뭐 현장에 가서 보면 거기에 이제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그 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때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동영상으로 이제 찍게 돼가지고 이제 뭐 공간 뭐 제약 없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되게 좋았고 이런 기회가 좀 더 많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런 기회를 주신 국민소통부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좀 열심히 이제 하고 계시는 걸 알고 계시니까 좀 더 하시면 반드시
이제 좀 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채용될 거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그 청년 여러분들한테 부산항만공사는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고 있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우리 부산항만공사로 모시는 것도 좋지만 다른 곳 어디가 됐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가지고 좀 더 당당한 사회인의 일원이 돼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이루시길 이제 끝내 해내시기를 응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